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새벽 0시 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량의 연기와 불꽃을 발견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에서 불꽃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국립현충원이 조성됩니다. 서울과 대전에 이은 국내 세 번째 국립현충원으로 올해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국립현충원 사업부지입니다. 면적은 약 9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130배 크기입니다. 서울과 대전에 이은 국내 세 번째 국립현충원으로 이곳에는 봉안당과 자연장 등 5만 기의 봉안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020억 원.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약 40만 명으로 특히 이 중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수도권인 연천 지역에 국립현충원 건립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수도권 내에 국립묘지가 많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이분들을 좀 모실 공간이 좀 부족하게 됐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뭐 지가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제3현충원 부지로 저희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올해 10월 착공해 오는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졌지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끝나 걸림돌은 모두 해소됐다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국립현충원이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임진관과 제인폭포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군은 현충원 개관 시 한 해 약 250만 명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고시촌,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노량진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폐지로, 노량진은 공무원 열풍이 꺾이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고시촌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HCN 박상학, 김민욱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노량진의 명물 컵밥거리, 노량진 고시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한때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귀찮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량진의 학원가가 형성된 건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당시 각종 임용시험 학원이 노량진으로 옮겨왔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시험문이 좁아질수록 공시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의 메카가 된 노량진에서 공시생이 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노량진 인근에 거주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니까 인강을 통해서도 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악한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강도 되게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떠받치던 공시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시원을 비롯한 일대 상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반토막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 걸로 하고 5천원 가격 내놨어요. 지금 여기 2천원도 비었고 지하도 비었고.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노량진 고시촌은 향후 대규모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는 현재 총 8개 구역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전체 9천여 세대 뉴타운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옛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역 등 지역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수변 복합 거점을 구상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노량진 고시촌 상권은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 문화, 업무시설에 둘러싸인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거단지들이 전부 다 조금 말끔하게 정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상권 수요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도 수요가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보다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명성을 잃은 노량진 고시촌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 움직임이 노량진에 새숨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고시촌으로 불리던 관악구 신림동은 이 청년들의 꿈이 흘러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 이후 급격히 쇠락하면서 침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생일초를 밝힌 주민들. 고시촌에서 같은 달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합동 생일잔치입니다. 청년 고시생들의 임시 거처였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는 이제 1인 중장년 가구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90%가 남성인데 40대 이상 중장년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웃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자.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 같은 것도 뭐 생일자 맞는 분들이야 뭐 한 5분 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서로 축하해주고. 한때 고시생만 4만여 명으로 추산됐던 신림 고시촌. 대학동으로 불릴 만큼 인근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유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와 함께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들던 고시촌,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낙성 벤처밸리와 신림 창업밸리를 양축으로 하는 관악 S밸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유입을 유도해 창업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벤처기업 간 협업을 돕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시설은 현재 모두 16곳,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 2022년엔 S밸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해졌습니다. 신림동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나갈 때 교통이 의외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입주 공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S밸리의 성공, 결국 지속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다양한 벤처 육성 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와 연구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악구의 벤처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상적으로 벤처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주는 게 지금은 관악 벤처밸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나는 개천으로 불리며 청년들의 꿈을 품었던 신림 고시촌. 이제 2030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 민선 7기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각 지자체에서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포천시로 유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인구 성장국을 신설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배경현 포천시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취임을 하고 작년 2023년 한 해는 이청득심의 자세로 시민들의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정책을 이렇게 다지고 만드는 그런 한 해였다면 2024년 올해는
제가 시정 철학을 무실 역행의 자세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그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 어떤 이론적으로 또 탁상에 앉아서 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이 수립된 것은 실천하는 그런 자세로 이루겠다는 그 시정 철학이 무실력형의 자세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제가 6국 체제로 이제 다시 개편을 했는데 그 취지의 근본은 우리 실천하는 행정 조직을 개편하자 그런 취지로 무실행의 조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또 전 국가적으로 인구 소멸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는 아마 공통적일 겁니다. 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구 성장국을 신설을 하면서 인구의 출생도 증대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의 인구가 우리 포천시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구 성장국을 설치한 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성장국 안에는 기획 예산과 예산을 총괄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는 그런 부서, 기획 예산과와 또 교육 정책과 그리고 우리 포천시에서는 기업은 8,100개 기업이 많아서 많은 소득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정주 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제대로 조성해주는 그런 정주 여건 조성과 그리고 우리 포천의 앞으로의 산업은 관광 산업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정책과를 또 인구 성장국에 배치를 하면서 정주 환경을 조성하면서 기업을 육성을 하고 또 관광 산업을 증대해가는 그런 조직 개편이 이제 인구 성장국에 배치가 됩니다. 우리 포천시가 약 8,100개나 되는 중소기업에서 조업을 통해서 유발해내는 지역 내 총 생산액 이게 연간 7조 2천억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1인당 GRDP가 5,100만 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정주 환경이 좀 이렇게 불량해서 인근 자치단체 예를 들어 뭐 양주 옥정지구나 의정부 밀락지구로 많이 나가서 사시는데 정주 환경만 개선이 되면 일자리가 여기 있으니만큼 다시 들어오셔서 살면서 도로에 또 이런 시간 지체하고 또 그런 데에 생활비 낭비하면서 살지 않고 우리 포천에 정착하면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조직 개편의 역점을 뒀습니다.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합니다. 공매 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 1,596건으로 권리관계와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북부지역본부가 오는 10일부터 의정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LH는 각종 개발로 인구가 불어난 경기 북부 전담 조직을 지난해 신설하고 북부 11개 시군과 양평 하남 지역을 맡도록 했는데요. 의정부시의 유치 제안을 받아들여 사옥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신사옥을 지으려면 수년이 걸리는 만큼 용현동 옛 롯데마트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층에서 2층을 임시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LH 경기 북부본부 이전 개소 기념식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